모든 머신러닝, 심지어 요즘 아주 뭐 인기 있게 쓰이고 있는 뭐 생성형 AI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간단하게 약자로 얘기하면 ML 프린시플에 의해서 학습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AI 또는 머신러닝의 원리를 한마디로 그냥 설명해 주세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가장 현명한 대답은 maximum likelihood 원리에 기반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한마디 하면 가장 현명한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원리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처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건 뭐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쪽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다 뭐 동의하는 기본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또는 뭐 이번 학기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AI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분야 전공할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신호 처리라든가 제어라든가 아니면 통신 이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원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AI 트레이닝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로 뭐 학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 가장 근본 원리적인 측면에서 maximum likelihood로서 이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바람직하고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뭐 자꾸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학점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얻어가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이다. 그 원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이 강의를 들은 충분한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낸 가치가 있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하고 또 실제로 이해해서 그걸 응용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알고리즘들이나 뭐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혼자 공부할 뭐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 논문들 읽을 때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아주 하위 개념이다 라는 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는 최상위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더 많은 얘기죠. 자, 그래서 maximum likelihood로부터 이 상위 개념으로부터 gradient descent가 이와 같이 유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하나 예고를 했던 것은 그러면 이 gradient descent가 전부냐? 사실은 gradient descent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이작 뉴턴이 뭐 만유 인력의 법칙만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리즘 측면에서 또 대단한 기여를 한 거죠. 뉴턴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제안이 됐는데 한 18세기쯤
그게 여전히 머신러닝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더 파워풀한 테크닉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의 기본 개념만 알면 이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에서 미분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그 미분의 기하적인 의미를 뭐라고 배웠나요? 여기 까만 옷 입은 학생? 지난 시간에 자꾸 졸던 학생? 접선의 기울기죠? 자, 그러면 기울기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의 빗변의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기하적으로. 밑변에 뭐요? 그렇죠? 네. 자,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뉴턴 알고리즘은.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만들어지면 딱 그 점만 지나는 접선을 항상 그을 수 있죠. 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재미난 사실은 접선을 긋는 순간 그 함수값을 높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접선이 수평축하고 만나는 그 점을 기반으로 한 밑변을 갖는 삼각형이 항상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그 접선의 기울기 또는 그 미분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삼각형 항상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빗변의 기울기는 정의가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렇죠? 자, 네, 뉴턴의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뭘 찾는 거냐면 최소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근을 찾는 겁니다. 즉,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근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일단 근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예, 근이라는 게 여기죠. 수평축하고 만나는 점. 자, 임의의 시점 아무 데서나 여기서 시작을 해서 미분을 구하고 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근으로 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뉴턴이 생각한 방법입니다. 가장 심플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 방금 그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만큼만 수평축에서 자로 이동하자라는 얘기죠.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 이동하자는 얘기죠. 요만큼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미분 구하고 삼각형 그리면 또 요만큼 이동하고 또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짓을. 여기서 미분 구하고 삼각형 그리고 그만큼 이동하고.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영원히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영원히 갈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 학생.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점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영원히 안 가고 어느 정도만 가면은 원하는 점에 도달할까요?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 안 돌려도 되는 이유는 이놈이 일단 확실한 것은 이 근의 위치에 계속 근접한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걸 무한정 계속 해야만 가는 게 아니고 한 10대번만 가도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만 합해도 거의 근처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사적인 솔루션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굿뉴스는 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우리가 그리는 삼각형의 크기가 자꾸 줄어듭니다. 즉 삼각형의 밑변의 크기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는 업데이트하는 양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주 바람직한 성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처에 갔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파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펑펑 뛰어버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 반대편으로 넘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각형들은 반드시 요 근의 오른쪽에서만 존재하면서 수렴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엄밀하게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실 올림피아드 문제로 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 삼각형이 반드시 저 위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증명하라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키포인트는 뭐냐, 그 삼각형의 크기가 계속 줄면서 점점점 정밀하게 근의 위치를 찾아 나갈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점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굉장히 정확하게 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터레이션을 충분히 하면 뭐 한 10번에서 한 100번 사이면 충분하겠죠. 자, 이걸 왜 언급을 하느냐? 그러면 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죠. 근데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최소점을 찾는 건데 얘는 근을 찾는 거죠. 일단 뭔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은 쉽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근을 찾지만, 즉 함수 f가 주어지면 f 세타가 제로가 되는 근을 찾지만 그 f 대신에 f 프라임을 대신 집어넣어버리면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근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최소점을 찾는 거나 같은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 f 대신에 f 프라임을 넣어버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목적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자는 f 프라임, 분모는 f 더블 프라임이 되죠. 2차 도함수가 됩니다. 이 안 했네요. 이 식은 뭐냐? 밑변만큼만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요 놈은 높이죠. 이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계산해보면 당연히 밑변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파워풀한 알고리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뭘까요? 식으로부터 바로 보이는데. 여기 회색 티 입은 학생. 그렇죠. 여기 알파가 안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 알고리즘은 알파라는 뭐 이상한 이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큼 움직여야 될지 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알고리즘 돌리는 사람이 정하라 이런 뜻이죠. 뭔가 불확실성이 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적절한 알파가 뭔지를 안 알려주는 거죠. 네, 뉴턴 알고리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장 좋은 알파를 얘가 그냥 알아서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 알파를 어떻게 찾아주느냐? 삼각형의 밑변의 그 크기만큼만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스텝 사이즈다. 즉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그 유저 파라메타 또는 하이퍼 파라메타가 전혀 필요 없어지는, 즉 알파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 알파를 자동적으로 적응해주는 알고리즘이다. 그런 면에서 이게 파워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를 없앴다라는 거가 뭐 그러면 전부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알파를 없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가 더 빨리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왜냐하면 가장 최적의 스텝 사이즈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 많이 움직여야 될 땐 많이 움직이고 조금 움직여야 될 땐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즉 알파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최소점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즉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고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 놈의 기하적인 성질,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최소 최대를 구하려면 f 대신에 f 프라임만 쓰면 된다. 근데 요 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2차 미분까지 구해야 된다. 자, 스칼라인 경우는 뭐 1차 미분, 2차 미분이 다 스칼라 값인데 그레디언트인 경우 이 1차 미분은 벡터고, 그렇죠? 2차 미분은 뭔지 모르죠. 따라서 이게 이제 세타가 벡터인 경우는 좀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고등학생 지식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벡터인데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복잡하죠. 그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타가 뭐 세타 1부터 n까지 있다고 치면은 세타라는 벡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놈의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로스 펑션이 따로 있어야겠죠. f라고 하면 이게 1차 미분입니다. 2차 미분은 뭐 말 그대로 두 번 미분하는 건데 한 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는 스칼라 경우고 좀 변수가 여러 개 있죠. 변수들이 섞여도 상관없다 라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일반화를. 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두 번의 임의의 편미분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편의상 이거를 컬럼 벡터로 봅시다. 편의상이 아니고 원래 보통 컬럼 벡터로 보니까.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벡터니까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왠지 행렬 형태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엘레멘트를 요거죠. 예. 첫 번째 엘레멘트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하는 형태로 정의를 내려보자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엘레멘트죠. 이거를 한번 여기는 1이죠.